짜잔. 아니 태훈이 아니고 엘로이. 그래요. 자 보자. 아이고. 헤이치. 헤이치. 자 저번 시간부터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비탈. 오비타르 이거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리마인드를 하면, 자 이런 식의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슈레딩거 방정식. 이때 H 이름은 얘는 해밀토니안 그래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무엇을 알아내는 연산자?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무엇을 알아내는 연산자?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파동함수에다가 해밀토니안 연산자 계산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이런 식의 수식 구성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아직 뭐 여러분들하고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고 하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동 방정식 얘를 어떤 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요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R과 Y로 바꿀 수 있는 그 테크닉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파이를 R과 Y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뭐라고 했어요? 변수분리. 태운 원로. 좋아요. 라비는 왜 얘기를 못해? 변수분리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변수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라비도 생각나면 막 얘기해야겠죠? 그렇지. 좋아. 무아팁도 변수분리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근데 왜 말을 안 해? 먼저. 그렇군요. 엘로이가 좀 재빨라요, 사람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테크닉을 뭐라고? 변수분리라고 했다. 이때 이렇게 분리해 놓은 각각의 부분, 그 각각의 부분에서 이 R이라는 부분의 이름이 있었는데 레디에이션이요? 레디에이션은 그거 복사. 왜? 그 열의 전도 방식, 열의 전달 방식 중에서 전도 대류 복사가 있잖아요. 그 복사를 레디에이션. 아시겠죠? 레디에이션. 그래. 여기서는 레디얼 파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디얼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우리말 번역은 레디얼,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급하게 될 이 Y 이름은 이 Y 이름은 바로 여기 써놓은 앵귤러 파트라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 미분 방정식 풀이 과정 내에서 편의상 이걸 뭐 다 우리가 공부해 보면 좋겠지만 너무 또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풀다 보면 편의상 이 둘 중 앵귤러 파트를 먼저 알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시작하다가 중간에 끝이 났지. 알겠죠? 그래서 그 앵귤러 파트에 그 다음 연결된 얘기 바로 앵귤러 노드. 이거 시험에 드립다 나와요. 이 시험에 드립다 나와. 이건 어떤 교사가 시험 문제를 내도 이 부분에서는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 알겠죠? 엄청 나와. 그럼 이제 말 뜻을 좀 알아야 되겠지. 이게 뭔 말 하는 건지.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앵귤러를 각 이렇게 번역하니까 노드를 마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각마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요런 그림 한번 그렸던 거 기억나요? 요런 그림? 무슨 주제할 때? 그렇지. 바로 정상파.
그래서 부산 지역 래퍼 중에 정상수 씨가 있죠. 이건 정상파, 알겠죠? 정상수 씨 요즘 잘 사세요? 아, 잘 살아요? 그분이 나보다 한 살 어린가 그런 것 같던데. 그래요. 그분 나이가 솔차이 많으시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저 팬입니까? 정상수 씨 팬입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저기 뭐냐, 저기 라비도 랩 좀 해요? 랩 좋아해요? 그래. 그럼 라비는 뭐 좋아하는데? 웃는 거요? 나 노는 거. 노는 거. 놀 때 뭐하고 노는데요? 게임 한다. 알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건 어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막 이런 거. 싫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여기 엘로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요? 엘로이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요? 꼭 같이 가면 되죠. 꼽사리 껴서. 무슨 말 되겠죠? 그래. 뭐 굳이 거절할 거예요? 이 라비 저리 가! 이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라비야, 그러면 이게 엘로이가 나아요? 여기 이게 야쿠트가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둘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우리 오바마는 저기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정상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 텐데, 요거 이제 실제로 이 모습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서 이걸 해봤었어요. 그 얘기 해줬나? 그 이제 진짜로 물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 우리 다 운동장으로 나가자. 나가서 웬 물리 시간에 운동장 해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진짜로 그 물리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줄넘기 줄 있잖아요. 그걸 잡고 두 명이서 이렇게 흔드는 거 진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 그게 실제로 해보면 웃기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기억이 난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그 수업으로 정상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데, 뭐 여하튼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길이가 원래 L이었던 줄을 휙휙휙 흔들면 어떻게 된다? 요 정상파가 요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요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요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로 줄을 흔들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런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여기 수식적으로다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 앞서서 배웠죠? 그런데 이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더 고에너지 상태여야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냥 줄넘기 줄 잡고 대충 휙휙휙 흔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엄청 세게 흔들어야 이런 모습이 되고, 미친 듯이 흔들어야 이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고에너지 상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요런 거 이게 이제 의미상은 진폭이 0인 위치이거든요. 진폭이 0인 위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보통 파동은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의 파동은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의 파동은 노드가 없습니다. 왜? 보통의 파동은 뭐 하기 때문에? moving,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파동은 넘실넘실 하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 딱 돌고 나면 모든 매질이 한 번씩 다 진동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모든 웨이브는, 보통의 웨이브는. 그런데 이건 무슨 웨이브예요? moving이 아니고 standing이죠. 스탠딩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노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웨이브에서는 노드가 없어. 근데 이런 정상파에서만 노드가 생기는데, 그게 원래 정의상 뭐야? 진폭이 0인 위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런 것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걸 마디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마디라는 말은 정상파에서 유리한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상파에서 유리한 마디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앵귤러 파트도 사실 파동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 방식이죠. 그리고 파동함수는 뭐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파동함수는 원자 핵 안에서 전자가 만들어내는 물질파가 정상파라고 가정했을 때 아시겠어요? 그 정상파를 표현하는 함수가 파동함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함수에서도 정상파에서 나타났던 현상인 노드가 나타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앵귤러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래 노드는 진폭이 0인 위치인데 그 중 앵귤러 노드는 바로 이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 그걸 앵귤러 노드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정의를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L 뭐였어요? L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가군동량 양자수. 요걸 이제 일본 말로는 방위 양자수, 부위 양자수 그렇게 불렀었던 거.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각 운동량 양자수 하겠죠. ML은 뭐였어요? 자기 양자수 하겠죠. 그래서 이 L과 ML에 따라 요 앵귤러 파트가 쭉 정리되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양자수 두 개를 여기 이렇게 써 두었고요. 어쨌건 나타나는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 그걸 바로 앵귤러 노드라고 하는데, 놀라웁게도 이 앵귤러 노드가 그 생긴 모양이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 열린 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조건을 3차원적으로 구현을 하면 앵귤러 노드는 항상 쭉 열려있는 면의 모습을 하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 열린 면이 뭔 말이냐, 그거를 이따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그때 보면은 아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꼴이라는 거를 기억해 둬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해 둬야 돼. 그 다음 앵귤러 노드에 대해서 꼭 기억할 거 세 번째, 그 개수는 항상 L개입니다. 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L이 뭐였어요? L. 자, 다시 한번 따지면 L이 뭐였어요?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어떤 숫자들로 표현됐어요? 0, 1, 2, 3 이런 숫자였죠? 그런데 이때 관습적으로 L이 0일 때를 무슨 오비탈? S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무슨 오비탈? P라고 하고 2일 때는 D, 3일 때는 F 뭐 이렇게 불렀었다고요. 뭐 뒤에는 뭐 있긴 있지만은 뭐 전혀 쓸데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앵귤러 노드가 L개라는 얘기는 만약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S 오비탈의 경우 앵귤러 노드가 몇 개 있다? 0 없다는 뜻이에요. P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가 몇 개가 있다? 1개.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귀납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바로 y 10의 앵귤러 노드는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풀란 말이냐? 자, 우선 저기 잘 보시면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저기에 있는 y10 이게 뭔 표시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앵귤러 파트를 찾으란 얘기인데 앵귤러 파트가 교재 어디에 있었어? 교재 표 4에 있었죠? 자, 표 4 뒤집니다. 자, 빨리 교재 표 4 뒤집니다. 교재 표 4 뒤집니다.
그 내 교재의 4번에 그 앵귤러 노드 데이터 그 뭐냐 함수들이 쭉 나열돼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만약에 그 뭐 교수가 문제로 만들고 싶다면 이 표를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에 맨 앞에 맨 앞에. 아, 5장 뭐라고요? 5장 이건 4장. 5장 어디 있어요? 집에. 알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그 뭐냐면 저 무아팁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무아팁 좋아요. 그럼 잠깐 여기 같이 봐. 요 와가지고 잠깐 같이 봐. 네, 같이 봐. 같이 봐. 요거. 알겠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봐야지 이거. 진짜. 네 진짜. 뭐야? 오바마 갖고 왔어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요거. 심지어 오바마도 가지고 온 거를 무아팁은 안 가져왔네. 뭐라고? 제가 안 갖고 올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오바마 가지고 오죠.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바마 멋집니다. 그렇지. 야쿠트 쪽 미남 야쿠트. 오바마. 아니 야쿠트 쪽에서는 오바마가 여자일 수도 있어, 그죠? 그 성별 개념이 우리랑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디를 살펴야 되겠어? 이제 본 교재. 칠판이 마탱이가 다 쓸려가지고 적어지지가 않네. 자 그래서 본 교재 표 4를 찾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y10이라고 하는 걸 찾는데 이때 이 아래 첨자로 붙어 놓은 10 중 이 첫 번째 1의 의미가 뭐겠어? 이게 각운동량 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붙어 있는 요 0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 자기 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 4에서 L이 1인 것, ML이 0인 것을 찾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표에서 찾았어요? 찾았죠? 뭐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이게 바로 앵귤러 파트인데 이 앵귤러 파트에서 앵귤러 노드를 찾으라. 이런 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게 0인 것. 이게 바로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타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 시타의 의미가 뭐였어요? 위도였죠? 어디로부터의 위도였어요? Z축. X 누구니? Z축. 알겠어요? Z축으로부터의 위도. 그럼 Z축이 어디야? 이 북극을 0도로 잡고 1, 2, 3, 4, 5, 6, 7, 8, 9 적도가 90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남극이 180도. 알겠죠? X축은 경도. 알겠어요? X축은 경도. Z축은 위도. 알겠죠? 그래서 위도 Z축으로부터의 위도니까 그때 코사인 시타가 0 되려면 이때 시타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때 시타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뭐예요? 자, 위도인데 코사인 시타가 0 되면 되는 거잖아. 이건 그냥 상수고. 그러면 각도가 몇 도여야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90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타 이퀄 2분의 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자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 그게 앵귤러 노드라며. 그럼 이게 앵귤러 노드인갑지? 그럼 이게 뭐야? 무슨 의미야 이게?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의미를 찾아. 이게 뭐야? 엘로이 뭐라고?
한 파장이 파이라고? XY 그치. 그래. 데니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치. 그 데니얼, 거의 맞았어. 만만치 않은 저기 무아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렇게 된 건 알겠지? 여기 이렇게 된 건 아는데 이거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지? 자, 보자. 이게 어느 축으로부터 90도라는 얘기야. 어느 축으로부터? Z축으로부터 90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Z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 90도라는 게 어디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만 90도야? 여기도 90도지. 여기도 90도지. 여기도 90도지. 여기도 90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Z축으로부터 90도인 위치를 다 모으면 뭐야? 바로 이것은 XY 평면인 거예요. XY 평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앵귤러 파트의 앵귤러 노드는 바로 뭐다? XY 평면이 답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이런 걸 많이 줘요. 간단한 이런 함수를 하나 주고 이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앵귤러 노드가 뭐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XY 평면은 그러면 닫혀있는 면이야? 아니면은 열려있는 면이야? 열린 면이지? 그래서 앵귤러 노드도 항상 열린 면의 형태가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XY 평면이 앵귤러 노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표현. 자, 그럼 이렇게 Z축을 하나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 Z축에 이 앞 이렇게 수직하게 XY 지평선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Z축에 수직한 면이 있을 건데 그 면이 XY 평면일 거 아니에요. 평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평선처럼 그린 거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Z축 방향 보이세요? 요 Z축 방향은 위도가 몇 도예요? 요 Z축 방향은 위도가 몇 도예요? 0도잖아. 그럼 이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야? 1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요만큼 30도만큼 떨어졌다고 치자. 30도.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1.7을 2로 나누면은 0.8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0.8 뭐 85 뭐 이 정도 되는 걸 거고, 그죠? 0.85 얼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 향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60도가 되었다. 그럼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겠지. 맞나요? 맞아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짜잔, XY 지평선이면 각도가 90도니까 이때 코사인 시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인 거지. 됐죠? 됐죠? 그리고 각도가 120도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각도가 120도면?
각도가 120도면 코사인 시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0.5지? 그죠? 그 다음 각도가 150도야. 그러면 코사인 시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0.85 정도가 나올 거라고. 됐죠? 그러다가 얘가 완전 남극을 향하고 있어. 각도가 180도가 됐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뭔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봐봐요. 근데 여기서 봐봐. 위도라고 하는 건 꼭 여기만 위도예요? 이쪽도 위도예요? Z축에서 떨어진 각도를 꼭 이렇게만 정해야 돼요? 이것도 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도 위도 30도인 거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도 코사인 시타 값은 0.85가 나와야 되겠지. 이 위도도 이 위도랑 같잖아. 그럼 이 위에서도 코사인 시타 값은 0.5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 나겠죠? 라비 알겠니? 뭐 마찬가지로 이쪽도 위도 120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꼭 이거만 120도가 아니라 위조든 이 방향도 120도니까. 그러면 이 방향으로도 코사인 시타 값은 마이너스 0.5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이 방향은 뭐 마이너스 0.85가 됐을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북극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지죠. 맞아요? 그리고 남극에 가까울수록 또 함수값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봐. 북극 쪽으로 가까울 때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남극도 남극 쪽으로 가까울 때 함수값의 크기가 커져 있고, 각도가 90도인 적도 평면이 되면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 부분, 북극 부분을 진한 색깔로 주로 표현을 하고, 극 부분을 진한 색깔로 표현을 하고, 극에서 벗어날수록 색깔을 옅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극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커진다라는 뜻으로 이 부피를 크게 표현을 해주고, 극에서 벗어날수록 그 부피감이 점점점 줄어지게 그림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북극도 아니고 남극도 아닌 정확한 XY 평면에서는 함수값을 그려야 안 그려요? 함수값을 전혀 표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 평면에서는 빨간색도 안 나타나고 파란색도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 원점, 그럼 사실 이 원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원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핵이 있는 거지. 지금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자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원자 오비탈의 전자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원점에는 항상 원자 핵이 있어야지. 그럼 결국 현재 Y1방이라고 하는 오비탈의 모습은 내가 만약에 원자에게 딱 서서 그 오비탈 주변을 관찰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북극 쪽으로 고개를 딱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 함수값이 모두 다 플러스가 되잖아. 그걸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북극을 북극성을 탁 바라보면 온 우주가 새빨간 거라고. 무슨 말이야? 새빨갛다고.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시선을 조금 낮추면은 그때부터 색깔이 약간 연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시선을 낮출수록 색깔이 점점점 연해지다가 내가 지평선을 딱 바라보는 순간 색깔이 싹 사라지는 거지. 그러다가 고개를 내가 살짝 낮춰서
90도보다 조금 더 큰 각도로 살짝 바라보면 그때부터 푸릉 이렇게 되는 거야. 푸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요 XY 평면에서 위로 살짝 올리면 뿔공 뿔공 내리면 푸릉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다가 고개를 더 낮추면 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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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게 남극을 바라보면 시퍼래지는 거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PZ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걸 오비탈 형태로 그릴 때는 R은 Y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 대한 것? 저 앵귤러 파트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파동함수예요. 파동함수 아시겠죠? 지금은 누구에 대한 그림만 보여드린 거냐면 앵귤러 파트에 대한 그림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뭐가 곱해져야 파동함수예요? 레디얼 파트가 곱해져야 파동함수겠죠? 그런데 레디얼 파트는 크기만 있는 함수예요. 크기만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값에다가 레디얼 파트가 크기로 다 곱해지는 거예요. 크기로 곱해진 전체가 위쪽 빨갛게 아래쪽 빨갛게로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얘는 PZ 오비탈이고. 알겠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모습은 앵귤러 파트가 그 결정적인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레디얼 파트는 빼고 앵귤러 파트만으로 PZ 오비탈을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앵귤러 파트가 한 번 더 숫자가 더 곱해지는 거야. 여기 0.5에도 앵귤러 파트의 함수값, 0.85에도 앵귤러 파트의 함수값이 곱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다 곱해져서 전체적인 개형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위쪽은 플러스 함수값, 아래는 마이너스 함수값. 아시겠죠? 여기가 왜 플러스 함수값이고 여기가 왜 마이너스 함수값인지 알겠죠? 그게 삼각함수가 그렇잖아. 삼각함수가 각도에 따라서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지지. 그래서 위쪽은 플러스 함수값, 아래는 마이너스 함수값이 되는데 그걸 내가 앞으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디선가 뭐 오비탈을 배웠다면 PX, PZ뿐 아니라 PX도 있고 PY도 있겠지. 그것도 이런 똑같은 식으로 X축과 Y축에서 같은 식으로 분포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함수가 바로 요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학 시간에 그냥 삼각함수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삼각함수를 양자역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런 희한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무아팁 알겠죠? 그리고 어쨌건 이 주어져 있는 오비탈에서 앵귤러 노드 몇 개 있어요? 앵귤러 노드 몇 개 있어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한 개. 무슨 말 알겠어요? L이 1이면 몇 개? 한 개. 아시겠죠? 한 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앵귤러 노드가 나타날 수 있는데 D 오비탈에서 앵귤러 노드가 몇 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D 오비탈에서는 2개 나타나요. 그 2개의 모습은 이따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의미가 바로 앵귤러 파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앵귤러 파트 구했어요? 알아봤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앵귤러 파트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레디얼 파트 해야 되겠지. 레디얼 파트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고 이제 레디얼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